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정확히 작년 봄이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 없었다. 서울 외곽 새로 지은 듯한 깨끗한 건물, 주변에 나무 많고 조용한 공기. 직장 근처라 통근도 편했고 전셋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게 이상했어야 했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했는데 난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이사 첫날 해질녘쯤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내 짐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요즘 들어오는 사람 많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오래 못 버티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왜요? 불편한가요? 그분은 잠시 나를 보더니 웃지도 않고 말했다. 밤에만 좀 이상하지.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신경 쓰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방 정리를 다 마치고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TV 소리 사이로 뭔가 아주 낮은 바닥 밑에서 나는 듯한 쿵쿵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엔 윗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위층 세대는 비어 있었다. 밤 10시를 넘기자 그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무언가 땅속에서 움직이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리게 벽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피곤해서였는지 불안했지만 금세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눈이 떠졌다. 눈을 뜨자마자 이상하게 방이 차가웠다.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싸늘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뭔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벽을 긁는 소리, 길고 질질 끄는 듯한, 마치 손톱이 콘크리트를 훑는 듯한 딱 그런 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소리는 분명히 내 방 바로 옆 머리맡 벽에서 났다. 누워있는 내 귓가 바로 옆에서. 소리가 멈췄을 때 나는 숨도 못 쉬었다. 그때 아주 작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따뜻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불을 켰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깼다. 새벽 2시. 정확하게 시계를 보면 항상 그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소리, 벽을 긁는 소리.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점점 더 내 쪽으로. 며칠 뒤 위층 공사 인부 한 명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나에게 물었다. 혹시 704호 사세요? 네, 왜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여기 원래 20년 전까진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묘지였어요.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공사할 때 시멘트 바를 때마다 이상하게 물이 올라왔어요. 냄새도 나고 사람 뼈 같은 것도 나왔었죠.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난 처음으로 잠을 자지 않았다. 불을 킨 채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 그때 벽이 툭 하고 울렸다. 그 다음 드르륵 벽지 아래에서 무언가 기어오르는 듯한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더 켰다. 그런데 벽 한쪽 침대 뒤편 벽지가 미세하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으로 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불룩한 부분이 천천히 진짜로 움직였다. 위로, 옆으로. 벽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휴대폰 액정에 모르는 번호 손이 떨려서 받지도 못했지만 벨소리가 꺼지자마자 벽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받지 그랬어. 나는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은 깨졌지만 잠깐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발신번호 4번호. 그날 새벽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반복됐다. 나는 그저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4번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이다. 그게 말이 될까? 밖은 고요했다.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새벽 2시 반, 세상은 모두 잠든 듯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이상한 걸 들었다. 낮게, 바닥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소리. 마치 땅 밑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웅얼거리는 듯한 말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 그때 나는 문득 아주 어릴 적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묘지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있던 혼이
길을 잃는다. 그 말이 그때만큼 선명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1층 출입구로 향했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어디든 좋으니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센서등이 켜지며 문 유리가 환하게 빛났는데 그 순간 유리 안쪽에서 내 뒤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 흐릿하게 어깨 너머로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고개를 갸웃하던 실루엣. 숨이 멎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바깥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왔다. 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공간, 사람의 말소리가 있는 곳. 그곳에만 가면 안전할 것 같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혹시 여기 근처에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없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여기요? 예전엔 이 자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던데요. 묘지요? 네, 오래된 거요. 근데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나서 가끔 이상한 일 있었대요. 지하주차장에서 울음소리 들린다거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나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냉장고 유리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했다. 내 얼굴 뒤에. 뒤에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길고 축 늘어진 머리카락, 창백하게 뜬 눈, 분명 내 바로 뒤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냉장고 유리엔 내 숨결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햇살이 뜨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조금 숨이 트였다. 그저 꿈이었기를 바랐다. 벽 속에서 들리던 소리도 내 번호로 걸려온 전화도 모두 잠에서 본 악몽 같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세대 점검 좀 해야 돼요. 벽 누수가 생긴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얼떨결에 허락했다. 공사인부 2명이 들어와 벽지를 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멈췄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 벽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회색빛 시멘트 아래로 누렇게 변한 천조각이 나왔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른 뼈 같은 것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인부 한 명이 중얼거렸다. 사람이네. 나는 숨이 막혔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벽 안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들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 인부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거 공사 중단해야겠어요. 그들은 급히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런데 벽은 여전히 느리게 울리고 있었다. 툭툭 규칙적인 간격으로. 그 소리 사이사이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춥다.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그 벽 앞에 서서 귀를 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마치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할 것 같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이 우드득 하고 울렸다. 바닥이 흔들렸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식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때 봤다. 벽 틈 사이로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창백한 눈, 빛을 반사하지 않는 완전히 죽은 눈.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문을 쾅 닫고 나왔는데도 그 소리가 따라왔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두드림 소리.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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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마치 벽 안에 갇힌 그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침대도 옷장도 그대로 둔 채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왔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속삭임. 춥다. 여기 추워. 불을 켜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귀를 막아도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속 깊은 곳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 좀 봐줘.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회사를 나가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무너져갔다. 그러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입주민님, 혹시 방 누수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 좀 하겠답니다. 경찰이요? 네, 벽 속에서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 말에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경찰 2명이 찾아왔다. 형사는 벽이 있던 방 앞에서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첫 입주자 맞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벽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덧붙였다. 신원은 아직 확인 중인데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실종된 여성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실종된 인부 아내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며칠 전 벽 속에서 들렸던 목소리, 그건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으니까. 형사가 떠난 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시멘트가 긁혀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던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나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아파트의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기사를 찾았다. 1998년 민의구 묘지 부지 무단 이장 논란, 일부 무덤 미이장 상태로 공사 강행. 그 기사 밑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다. 이전 묘지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한쪽 구석 비석 옆에 세워진 낡은 비닐 우산. 그 우산의 무늬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외할머니의 우산이었다. 어릴 적 외할머니는 늘 말하곤 했다. 비 오는 날 무덤 근처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 그곳엔 아직 떠나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까.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럼 귀신이 나오면 나 지켜줄 거지? 외할머니는 잠시 날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모르지. 어떤 혼은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데려가려는 거니까. 그 기억이 지금 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 아파트, 이 땅. 혹시 외할머니가 말하던 그 묘지였던 걸까? 다음날 나는 구청에 찾아가 토지 기록을 열람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부지는 원래 공동묘지였어요. 1999년에 이장 작업을 했는데 일부 구역은 확인 불가로 처리됐네요. 확인 불가요? 네. 기록상으론 처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확인 불가 합 구역 안쪽에 적힌 한글씨를 봤다. 묘지 7번지 김숙자. 김숙자. 그건 외할머니의 이름이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멎고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무거운 냄새. 마치 오래된 흙 냄새. 벽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메워져 있던 그 벽 틈에서 하얀 먼지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기억하니?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건 분명히 외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방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새어나왔다. 벽 틈에서 떨어지는 먼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그 냄새, 젖은 흙과 오래된 향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을 뻗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문을 천천히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으로 울렸다. 불은 꺼져 있었고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다. 벽 쪽으로 다가가자 그때 벽 안쪽에서 두드림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벽 안에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낮고 느린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같았다. 너 왔구나.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 순간 벽이 진동했다. 미세한 균열 사이로 흙먼지가 떨어졌고 어둠 속에서 흰 형체가 천천히 벽을 통과해 나왔다. 그건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다. 허옇게 바랜 피부, 흙에 묻힌 머리카락, 그리고 마주보는 그 눈. 한없이 슬픈 눈. 너 많이 컸구나. 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정말 외할머니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앞에서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은 공기처럼 차가웠다. 닿는 순간 온몸이 식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 사람들은 다 나를 잊었어. 이 자리가 내 무덤이었는데 그들이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부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깨어 있었어. 그들이 내 위로 철근을 얹을 때 내가 묻힌 자리를 짓밟을 때 난 떠나지 못했어.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너는 내 피자니. 그래서 네가 여기로 온 거야.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녀의 눈에서 흙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눈물처럼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다. 그곳, 그녀가 나온 자리를. 나를 돌려보내야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벽이 다시 울렸다. 천장이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이 휘청였다. 그녀의 몸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때 벽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여기 남아. 같이. 그건 다른 목소리였다. 낯설고 낮고 분명히 분노에 찬 목소리. 벽 안쪽에서 수많은 손이 튀어나왔다. 남자, 여자, 아이. 형태가 분간되지 않는 회색의 손들이 벽을 뚫고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외할머니의 형체가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안 돼. 이 아이는 살아야 해. 그녀가 나를 밀쳤다. 그 순간 나는 뒤로 넘어졌고 벽 속에서 나오는 손들이 외할머니의 몸을 붙잡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내게 말했다.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그녀는 벽 속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스쳤다. 그 감촉이 너무도 선명했다. 벽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기억해줘.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선 그 방이 완전히 폐쇄되었다. 벽이 무너져 내리며 구조상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사를 나오는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를 돌아봤다. 햇살 아래선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 벽 한쪽엔 이상하게 작은 균열이 남아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가 났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묘비 옆엔 오래된 비닐 우산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비에 젖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따뜻하죠? 그때 바람이 불었다. 우산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래, 이젠 괜찮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내 심장이 같이 흔들렸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이상하게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지훈아.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지훈아, 문 좀 열어줘.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건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울 정도였다.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다. 문틈 밑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켜지 않은 불빛이었다. 현관 바로 앞 문 바깥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듯 했다. 그 불빛이 천천히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살짝 딸깍하고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실 불을 껐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귀를 문에 바짝 붙였다. 그때 또 들렸다. 딸깍. 문 손잡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숨을 참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다. 그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갑자기 쿵 무언가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열어줘. 나 추워. 목소리는 울음 섞인 낮은 톤이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말끝이 자꾸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입모양을 흉내내는 무언가 같았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엄마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괜찮아? 지금 밖에 나가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내 아파트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자살했대. 관리실에서 얘기 들었어. 그 사람 예전에 여기 묘지 정리할 때 일하던 사람이래. 나는 숨이 막혔다. 지훈아, 제발 문 열지 마. 그 사람 몇 시간 전에 거기서 떨어졌대. 그 순간 문 밖의 두드림이 멈췄다. 그리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귀를 문에 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팠다. 그때 천천히 아주 느리게 문틈 밑으로 물린 발자국 모양의 흔적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자국은 현관에서 내 방문 앞까지 이어졌다.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다. 눈을 돌릴 용기도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힘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고 자는 법을 멈췄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문틈 아래로 번지는 물기와 그 여자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동료가 부르면 놀라서 몸을 떨곤 했다. 며칠을 버티다 결국 나는 관리실로 갔다. 혹시 여기 예전에 묘지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관리소장은 한참 나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런 얘긴 하지 마요. 다 헛소리예요. 여긴 깨끗이 정리되고 허가 다 받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나는 나올 때 일부러 관리실 뒤편을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책상 밑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묘지 이장 작업 확인서 2003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뒤편 공터로 향했다. 낮에는 놀이터처럼 보이던 그곳이 밤에는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땅이 유난히 고르지 않았다. 어딘가 움푹 꺼진 부분이 많았고 그 위에 새로 흙을 덮은 흔적이 보였다. 그중 한 곳에 이상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비석 조각이었다. 먼지가 쌓인 그 위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남아 있었다. 최은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건 엄마가 말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등 뒤에서 분명히.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내 등 뒤 머리카락이 살짝 들썩였다. 그리고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알겠지? 여긴 내 자리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돌릴 수도 없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 불이 저절로 꺼졌다. 그 순간 TV가 혼자 켜졌다. 화면엔 눈이 내리는 오래된 뉴스 장면이 나왔다. 2003년 묘지 이장 과정에서 실종된 여성, 아직 발견되지 않아. 그 밑에 뜬 사진, 창백한 얼굴의 여자. 눈 밑에 검은 멍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내가 몇 밤을 겪어온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순간 TV 스피커에서 낚이게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열어줘. 나 추워. TV 화면 속 여자가 입을 움직였다. 입술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던졌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지만 거실은 여전히 그 목소리로 가득 찼다. 내 자리야, 왜 네가 여기 살아?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문 쪽을 봤다. 문틈 밑에서 또다시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이번엔 훨씬 더 빠르고 진하게,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기어 나오려는 듯한 속도였다. 나는 그대로 문을 열었다. 공포보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눈은 깊게 파였고 입가엔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돌려줘. 여기 내 자리야. 그녀의 손끝이 내 팔에 닿는 순간 모든 게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리들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냉기 속엔 분노보다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당신 자리였어요, 여기가.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곧 흐려졌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그대로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남은 건 젖은 발자국 몇 개뿐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단순히 귀신이라기보다 그저 잊혀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그 이상한 냄새도 소리도 사라졌다. 아파트는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때때로 새벽에 잠에서 깰 때면 문틈 아래로 희미한 물기 자국이 남아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은하 씨, 오늘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